네, 제 2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회 첫 번째 문제는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이죠. 그래서 거기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숨 필요 없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줄 어때요? x 대신에 x-1로 나눈 나머지 x 대신에 1을 넣어주면은 f1과 g1의 합이 0. 그것이 6이고, 그죠? 6이라고 했고, 두 번째 줄 역시 x 대신에 1을 투입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8이다. 자, 이 두 식을 가볍게 연립해서 이제 여러분들 셋째 줄에 있는 식에는 어떻다? x 대신에 2를 투입해서 마무리하면 해결이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자, 이게 작년 작년 기출 문제는 이제 이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나왔는데요. 작년 기출 문제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지금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과거의 출제 관행으로 봤을 때, 관행이라기보다는 좀 수능에 좀 나오지 않거나 좀 이렇게 빠졌는데도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적성 검사에 이렇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뭐 수원대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혹시 노파심 외고는 넣어봤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두 다항식은 최대 공약수가 x-1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최소 공배수를 여러분들 인수분해를 먼저 하시면 되겠죠. 자, 요때 사용되는 원리가 바로 인수정리입니다. 인수정리. 자, 요 최소 공배수 안에는 최대 공약수 x-1이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이제 2차식이 필요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2차식 찾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조립제법 써도 되죠. 조립제법. 아니면 조립제법보다 좀 더 빨리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2차식이 들어가니까는 곱해서 x3승이 나와야 되고, 또 전개해서 상수항이 -2가 되니까 요렇게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1차항에 무엇인지 궁금한데 그것은 개수비교법 쓰면 되죠. 여기 1차항 개수가 -x니까는 이렇게 해서 -x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가 바로 플러스 3x가 되면 되겠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플러스 2x하고 -3x가 해결이 되잖아요. 딱 떨어지네. 그러면 x-1. 자, 요 부분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아까 최대 공약수라고 했고 최소 공배수가 이 전체니까 따라서 그럼 두 다항식은 어떻게 됩니까? fx는 이렇게 하나 가져가면 되고 gx는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3번 문제. 4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그럴 때, 자, 한 허근이 1-i입니다. 그러면 다른 한글은 보나마나 뭐가 되죠? 1 플러스 i가 될 것이 자명하죠. 1-1 플러스 i.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이제 해설에 보시면 해설에는 1-i를 넣어서 이제 풀이하는 그 과정을 하나를 일단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도 물론 뭐 나쁘진 않아요, 당연히. 하지만 이제 조금 우리가 분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켈레근 법칙에 의해서 모든 개수가 실수니까는 다른 한근이 얘가 된다는 것을 이용을 해보면은 이 두 개 값을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x제곱 빼기 두 근의 합 2였고 플러스 두 근의 곱 2가 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래서 4차 방정식을, 자, 4차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x4승 마이너스 2x제곱 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이렇게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개수 비교를 또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여기 x4승이 필요하니까 x제곱이 들어오는 거고, 자, 이제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아는 것도 있잖아요. 자, 3차항 개수가 0이죠. 3차항 개수가 0. 그럼 3차항 개수는 어떻게 돼? 이거하고 요거하고 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2x3승이니까는 플러스 2x3승이 돼야 되죠.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2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2잖아요. 2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2. 자, 2차항 개수는 3번 나옵니다. 1번, 2번, 3번. 여기 좀 복잡하네. 그죠? 자, 그럼 2차항 개수 하면 어떻게 돼? 2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몰라. 그걸 한 결과가 2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이게 0이네요. 없어야 되네. 그러니까 상수항은 없다는 이야기네. 그죠? 완전히 다 마무리됐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개해서 1차항 개수가 A, 그 다음에 상수항이 B, B는 일단 0이 되겠고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실근은 어디? 자, 요 부분, 여기 바로 나왔잖아요. 나머지 두 실근은 요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x 플러스 2니까는 0과 마이너스 2. 그게 바로 알파 베타였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 요것도 우리가 그 모의적성에 작년 그 기출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거니까는 평행 조건, 수직 조건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 이거 그 교재 다 나와 있고. 자, 수직 조건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수직 조건. 이거 학생들이 많이 잊어버리는 사안이라서. 자, 이렇게 두 직선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수직하면 뭘 많이 떠올려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많이 생각하죠.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되고요. 자, 요렇게 계수 길이의 곱. 요거를 곱해서 더한 것이 얼마가 된다? 0이 되면 되겠죠?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곱하고 더해서 0. 그래서 정답 찾을 수가 있고요. 자, 5번 문제. 자, 요런 최단거리 문제도 역시 수원대에서 반드시 나오는 형태입니다. 100% 나옵니다. 반드시. 어떤 유사한 형태로든지 간에. 자, 그래서 거기 5번에 보시면은 점 A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Y 콜 X 위의 점 P, 그 다음에 X축 위의 점을 Q. 일단 3,1이야, 3,1. 3,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직선에 P가 있고, 그 다음에 X축 위에 어떤 점 또 Q가 또 이렇게 있죠? Q. 자, 그렇게 해서 뭐 요 세 개 QA, AP, PQ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합의 최소로군요. 그죠? 둘레의 길이합의 최소. 자, 이런 거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점 P가 직선 위에 있으니까는 우리가 이럴 때는 통상 어떻게 해요? 이게 대칭점을 이용합니다. 대칭점. 요건 또 X축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점들이잖아. 움직이는 점들을 여기 이제 어떤 대칭 축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요거 첫 번째 대칭을 시키고, 또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보세요. 이렇게 A2. 자, 그렇게 해놓은 연후에 이 두 점을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바로 요 지점이 빙고가 되는 거예요. 요 지점. 그래서 P를 아무 데나 잡지 말고 여기다 잡아보고, Q를 아무 데나 잡아보고 여기다 한번 잡아보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잡았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연결하면 어때요?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같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럼 결국 이제 요만큼이 되는 거죠. 요만큼. 그죠? 요만큼. 그래서 요거의 둘레의 길이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해요? 요 길이는. 자, 요 길이는 요거랑 같고 이 길이는 이거랑 같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는 쭉 연결한 길이랑 같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결론은 바로 요 좌표 A1의 좌표는 뭡니까?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을 때는 성분이 바뀌고요. X축 대칭을 했을 때는 Y 성분의 부호가 바뀌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자, 따라서 바로 A1과 A2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시면 정답이 4번이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요. 집합 문제. 그 원소의 개수가 10개인 그것의 부분 집합 A가, 자, 가를 보시면 그 어떤 원소가 포함이 되면 10-A도 원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10-A,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들어가면 이렇게 합해서 10이 되는 원소는 자동으로 따라서 원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인가요? 1이 원소가 되면 9가 되고, 또 9가 되면 1이 된다는 거고, 또 2가 되면 8,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또 5는 어때요? 5는 그냥 5가 되면 5. 이거는 그냥 머무는 거죠. 자, 나해봅시다.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곱은 100보다 큰 홀수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분집합 A의 원소들을 이렇게 곱해보니까 홀수가 됐대. 여러분들 곱해서 홀수가 되면 이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뭐가 됐다? 홀수가 됐다는 이야기죠. 홀수. 그러니까 이 안에는 홀수들밖에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 홀수들밖에. 자, 그 다음에 다 해보면은, 자, 여기는 원소들을 다 더해봤더니 20보다 작은 홀수가 된다. 그럼 뭐가 될까요? 20보다 작은 홀수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홀수가 돼야 되니까, 자, 생각을 해보자. 자, 홀수가 된다니까 1, 9가 되거나 3, 7이 되거나 5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해가지고 20보다 작아야 된다. 더해보다 20보다 작고 곱한 거는 100보다 큰 홀수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군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곱해서 100보다 큰 홀수가 될 수 없죠.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 그럼 가능하네. 그죠? 3, 7, 5 하면
되네. 그죠? 20에 105. 100보다 크고 그 다음에 곱한 건 100보다 크고 더한 거는 20보다 작다. 오케이. 요 한 가지 상황만 옳겠군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랬으니까는 15가 맞습니다. 2번. 자, 7번 문제 우리 1회차에서 역함수 문제, 유사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고요. 자, 8번 한번 간단히 보시면 참인 명제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결국 뭐예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니까 발레를 잘 찾는 것이 바로 관건이 되겠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리을 하나만 같이 볼까요? 리을. 자, 리을을 보시면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아요. A보단 B가 C보다는 D가 크다면 거기 자, 이것은 어떻게 했는가 그랬죠? 자, 여러분들 이거 처음 보는 형태가 아니라면 자, 이거 어떻게 풀죠? 이거 이제 물론 숫자 넣어서 풀기에는 좀 많이 벅찹니다. 이런 거는 사실 숫자 넣어서 풀기에는 뭐 내가 한 게 맞출 수도 있지만은 숨겨진 발레를 내가 미처 못 찾아서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어떤 거는 간단하게 발레를 넣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분석적으로 증명을 해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A가 공통으로 묶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D-C가 되죠. 그다음에 요게 이렇게 넘어오면 B로 묶이잖아요. B로 묶어서 C-D가 되는군요. 자, 공통인수 C-D로 묶어볼까요? C-D로 묶으면 얘를 먼저 쓸게요. B 요거 부호 바뀌니까 빼기 A 하면 되겠네. 자, 과연 이 주장은 옳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D가 더 크니까 이건 음수고 B가 더 크니까 양수죠. 곱하니까 음수.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은 옳군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두 개가 맞습니다. 3번. 네,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명제 문제도 이렇게 꼭 하나씩 등장을 하죠. 수원대 문제 보면 우리가 1회에서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러니까는 서로 쌍방 관계를 봤고 이거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살펴보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챙겨야 될 게 바로 절대 부등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대 부등식에 대한 내용은 가장 우선순위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그 다음에 도형, 어려운 응용 문제, 그 다음에 뭐 가끔가다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한 것도 뭐 약간 첨가가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거기 9번에 보시면 A, B가 양수일 때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등식을, 자, 루트가 포함된 부등식을 증명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제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빼보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여기서는 선생님과 3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3번을 그냥 하나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은 어떻게 우리가 파고 들어갈 것인지. 자, 이 대목이 바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우선 여러분들 이거 볼 때 이거 산술평균이네? 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쪽 기하평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기 2번처럼 그런 게 아니니까 정돈을 먼저 합시다. 정돈. 양변에 4배를 해보세요. 4배.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렇게 부모 날아가고 4배 하니까 여기는 2배. 자, 이렇게 되는군요. 자,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자, 이게 바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2원 1차식. 문자는 2개인데 차수는 1차인식. 2원 1차식. 그리고 왼쪽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보면 개수가 뭐예요? 개수가 1A, 1B니까 개수 제곱의 합. 요게 개수 제곱의 합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문자 제곱의 합. 오케이, 맞군요. 그래서 요 식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형태였습니다.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거잖아요. 형태가 2원 1차식을 기준으로 하세요. ax 플러스 by의 제곱.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느냐? 바로 개수들의 제곱의 합 곱하기 변수들의 제곱의 합. 단 모든 문자는 실수일 때, 양수가 꼭 아니더라도 실수일 때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호 조건은 언제 성립한다? 등호 조건은 a, y랑 bx랑 같을 때. 이거 좀 특이하죠?
요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코시-슈바르츠 분식은 등호 조건은 잘 물어보진 않고요. 산술기하 평균은 등호 조건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정답은 4번이고 요거는 충분히 여러분들 그 증명이 가능하고요. 자, 10번 보세요. 10번. 자, 이것도 모의 적성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작년 시험에도 또 등장을 했고요. 자, 이것은 바로 뭐예요? 연속한 두 항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저 멀리 있는 항의 값을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2고, 그 다음에 연속한 두 항. 자, 바로 들어갑시다. 자, 거기 루트 무리식을 정리해 보면 뭐가 되나요? 무리식을 정리해 보면, 자,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죠?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을 곱하면 분모는 1이 되고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수원대학교 그 모의 적성에서는 이렇게 바꿔 나왔어요. 요게 n-로 바꿔 놨어요. n-.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하나 차이에 의해서 숫자 어차피 해보시면은 뭐 결과는 마찬가지. 방법은 똑같지만은 조금 이제 그 조심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게 144번째 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자, 우리가 요 식을 여러분도 혹시 그 과거에 그 과거 교육과정으로 공부하신 학생들은 개차 수열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개차 수열을 이용하면은 이제 이거 공식으로 이제 금방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지금 양변에 n 대신에 1을 대입해보고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2를 대입해보고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더해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144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 일단 흐름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쭉 차근차근 대입해서 양변을 똑같이 변변 더하는 거죠. 그러면 A2 오른쪽 왼쪽 없어지고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그대로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44번째 항을 구하는 것이니까, 그죠? n 대신에 143까지 넣는 거죠. 143을 넣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고 여기는 루트 144 빼기 루트 143. 자, 이쪽도 없어지는 걸 살펴볼까요? 자, 이쪽은 어떻게 없어지나요? 여기 루트 2, 루트 2 이렇게 없어지죠. 루트 3, 루트 3 없어지죠. 또 이쪽도 이렇게 없어지네. 이렇게 다 없어지죠. 자, 그래서 살아남는 것만 우리가 오른쪽에 적어봅시다. 살아남는 것만. 자, 그래서 변변 더했을 때 왼쪽에 살아남는 것은 144번째 항만 있었고 오른쪽에는 자, 여기 초항 A1은 2 더하기, 자, 이 부분에서는 자, 이 친구하고 이 친구. 그러니까 항상 구조가 둘둘둘둘 쭉 나오는데 첫 번째에서 음수 마이너스가 살아나서 맨 마지막 막판에는 플러스가 살아남는 이치죠. 그죠? 항상 이렇게 쌍을 이루죠. 그래서 이거는 10이고 이거는 빼기 1이니까 정답은 얼마? 1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어때요? 그냥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미 뭐 그 수시 그 저기 시험 기출 문제나 그 모의 적성에 다 나왔던 그런 문제고 이제 유사한 형태로 또 계속 변형 계량 생산이 되고 거의 비슷하게도 나와요. 사실상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능숙하고 자신 있고 빠르게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자, 11번 문제를 볼까요? 자, 지름이 20인 원을 한 변으로 하고, 자, 그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넓이는 그렇게 물어봤죠.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자, 사실 이 문제는 자, 풀이 방법. 자, 어떻게 푸는지 그 풀이 방법은 해설에 자세하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다 아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 그 다른 각도에서 볼게요. 원 반쪽만 그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20이에요. 20. 근데 여기 세 변의 길이가 뭐 여기를 뭐 A, B 뭐 A, B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때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여기는 직각이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직각이다. 근데 여기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뭘까요? 여기 20인데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수 알고 있죠? 3, 4, 5, 5, 12, 13, 8, 15, 17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등차수를 이루는 거 요거 딱 많이 여러분은 경험해봤죠? 요게 지금 등차수를 이루는 거잖아. 간격이 같잖아요. 여기 20이니까 이거 4배씩 하면 되지. 곱하기 4씩. 그죠? 그럼 어떻게 돼? 12, 16, 20. 이렇게 찾는 건 어떨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예, 왜냐? 적성검사니까. 감,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넓이는 어떻게 된다? 넓이는 곱해서 반으로 나누니까 여기 큰 수를 반으로 먼저 나누는 게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8이 되고 정답은 96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물론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중항이나 이런 거 써서 풀어도 되는데 지금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어떤 이런 감, 직관 이런 것들을 더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싶고요. 자, 12번 같이 보겠어요. 12번. 자, 이렇게 그 함수에 대한 어떤 그 뭐 정의역, 치역, 자, 요런 문제도 역시 올해 모의 적성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저 이런 문제를 제시를 한 거죠.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수학력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오나요? 이것이 나오진 않죠. 직설적으로는 물론 개념이야 다 아셔야 되는 거지만 지금 보시면 2차 함수가 있는데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정의역은 뭐예요? x는 0부터 1 사이, y는 0시 0부터 1 사이. 이게 함수래, 함수. 근데 a 값, b 값 구하는 거. 자, 이거 의외로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아래로 볼록인데, 그죠? 그림만 딱 그려봐요.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문제는 딱 두 가지예요. 이쪽이나 이쪽이나를 보세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지금 대칭 축이 어떻게 돼요? x는 자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죠. 여러분들 대칭 축의 방식 아시죠? 축의 방식 공식은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1보다는 크거나 같군요. 자, 그래서 요 축이 1보다 크거나 같고 지금 x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은 어디? 0부터 1까지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축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쪽에 있겠죠.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까? 축의 왼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축의 왼쪽이고, 그죠? 축의 왼쪽. 자, 여기서는 어때요? 감소하는 구간이죠. 감소.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감소하는 구간. 자, 그럼 게임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즉, x가 0부터 1까지인데 x가 0일 때는 큰 값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x가 1, x가 컸을 때 y가 작은 값을 가지면 됩니다. 크로스 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 요 식으로 fx라고 한다면 f0은 1이고 그 다음에 f1은 0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요거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fx는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여러분들 지수법칙, 이런 거는 잘 기억하고 계시죠? 실수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했을 때 또 그 잘못된 정답이 또 보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보시지 말고 또 연습하실 때 그 이런 분수 지수, 유리수 지수 뭐 이런 것들 그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정확히 보셔야 되고 글씨가 좀 작게 나오다 보니까. 자, 그 다음 14번 문제는 어때요? 14번 문제도 우리가 1회에서 그 유사한 문제를 했었죠. 그 최대 최소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대신에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한 내용이 좀 살짝 추가가 됩니다. 그 부분만 한번 볼까요? 자, 우선 문제 한번 보시면, 자, PQR, QR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냥 P의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자, 14번. 뭐 R은 여기에 있고요. 0, 마이너스 9. P는 마이너스 1,0이에요. 그죠?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P가 X, X분의 1.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유리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유리함수 이렇게. 그지? Y는 X분의 요 유리함수. 그 위에
일단 이제 요건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넓이가 언제 최소가 되느냐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에 그 P 요건 Q군요. 자, Q 바꾸고 여기 P가 X, X분의 1. 그럼 어떻게 돼? 요런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요런 삼각형. 또 P가 또 여기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막 바뀌는데 결국은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높이 있죠. 높이. 그러니까 요 직선까지 요 거리 있죠. 요 거리.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 높이가 최소가 됩니다. 자, 그 부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여러분들이 거기를 좀 표현을 해 보시면은 자, 요게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자, 그 직선의 방식을 구해 놓고 자, 그 높이 요 점에서 직선까지 그 높이를 한번 구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루트 9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서 82가 되고 분자가 9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9. 자, 요 부분만 볼게요. 자,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이것의 최소값을 구해야죠. 최소. 그리고 x는 지금 어떻습니까? x는 보시는 것처럼 1,4분면했으니까 양수가 되죠. 양수. 자, 요 부분이 타겟이 되죠. 자, 요 부분 범위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산술기하 평균. 그래서 두 값의 합은 어떻게 돼요? 뭐보다 큰 것 같다? 2배 루트 곱해주니까요. 9x와 x분의 1을 곱하세요. 그러면 9가 남죠. 그래서 2, 3은 6 됐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의 최소값은 6이었고 마무리 더해보니까 15. 그래서 루트 82분의 15가 되네. 그거 이상이 되는 거죠. 그죠? 루트 82분의 15 이상. 그래서 요 값을 감안해서 여러분들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5번, 16번 또 이어가 볼게요. 자, 그 15번부터가 이제 그 미적분 완에 대한 문제인 것 같네요. 그죠? 15번에 보면은 모든 실수 x 연속일 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거기 마이너스 1과 4에서 연결되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1과 4 두 지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보 두 가지니까는 미정계수도 A값, B값 두 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16번. 가우스 기호. 우리 1회에도 있었지만은 가우스 기호는 기본적으로 정수라는 속성이 있다고 했었고 x 이퀄 2에서 연속이 되려면 세 가지를 보아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A값 하나니까는 뭐 그게 문제가 없죠. X가 2 오른쪽으로 갈 때 극한하고 왼쪽으로 갈 때 극한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X가 뭐 2일 때 또 함수값이 있죠. 우리가 이제 1, 2, 3라고 그랬잖아요. 함수값, 우극한, 저각한. 근데 이 가우스 기호가 들어갔을 때는 요 이제 함수값하고 우극한은 어때요? 거의 결과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실질적으로 자, 우극한일 때는 어떻게 돼요? x가 2보다 좀 크니까는 가우스 x의 값이 얼마예요? 2가 되겠죠. 2. 그래서 가우스 x 대신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4a. 그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이거 하고. 그다음에 2보다 살짝 작을 때는 가우스 값이 1이죠. 가우스 x 대신 1을 넣으면은 a가 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 두 친구가 같으면 됩니다. 요거 필요 없고 요렇게만 같으면 되니까 넘기면 3a가 4. 정답은 A는 3분의 4, 3번이 맞습니다. 하실 수 있죠?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유사한 문제가 모의적성에 나왔었어요. 자, 17번 우리 1회에 있던 유형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라고 출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살피시고요. 자, 18번도 꼭 보셔야 돼요. 18번. 자, 18번도 나왔던 문제죠. 작년에. 자, 많이 보셨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fx에 지금 그 x에 대한 식이 곱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fx를 한번 써볼까요? 그것에 자, 일단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게 함부로 나누는 게 아니라 분모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정의가 가능하죠. 0이 아닐 때. 그러면 분모가 0일 때는 언제? x가 만약에 0가 되면 루트 1 빼기 루트 1가 0 되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x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x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보다 x가 0으로 향할 때 극한값을 구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 여기 켤레수 곱해서 계산해 보시고요. 그러면 또 뭐가 돼? 그럼 x가 0일 때 함수값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바로 그것을 물어보고 있죠. f0의 값. 그래서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도록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9번을 보시면 자, 공통접선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볼까요? 자, 19번에 보시면 자, y는 x 3승 더하기 4 하고 x 3승 이렇게 했잖아요. 그림을 한번 가볍게 보죠. 뭐. 그러니까 x 3승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고 또 x 3승. 그래서 공통접선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해가 되셨나요? 공통접선은 지금 이런 구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 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 식을. 그래서 이게 접점이 두 개가 나오니까 이거 첫 번째를 이거를 뭐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밑에 있는 거니까 알파 콤마 알파 세제곱. 그다음에 요건 어떻게 해요? 베타라고 하면 요거는 위에 있는 거니까 베타 세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쌤이 이렇게 요거를 그냥 fx 이걸 gx라고 해봅시다. gx. 자, 지금 공통 접선이니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요. 요 곡선에 대해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f 프라임 알파와 g 프라임 베타는 서로 같아야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해서 알파를 넣으면은 3알파 제곱. 요 식에다 미분해서 베타를 넣었죠? 3베타 제곱. 자,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가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런 관계 찾아내는 것이 1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자, 근데 여기다 하나를 이제 더 덧붙이세요. 자, 이게 조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데 계산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방법만 연결해 볼까요? 자, 얘는 무엇과 같은 거 하니 바로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과 같죠. 지금 우리가 살핀 것들은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 즉 순간 변화율인데 이것은 두 접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과 같더라. 자, 그래서 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3승에서 이걸 또 빼면 되겠죠. 자, 되십니까? 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방금 전에 요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잖아요. 그죠?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 자, 한번 계산해 볼까? 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넣으면은 여기는 2알파. 요거 마이너스 알파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니까 부호 바꾸니까 2알파 세제곱. 뭐 빼기 4.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것이 뭐랑 같다? 여기 아까 이거 3알파 제곱에서 출발했잖아요. 그죠? 3알파 제곱하고 요거하고 같다. 자, 요것을 한번 풀어 보십니다. 자, 요거를 풀어 보시면은 알파 값이 정확히 1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알파 값이 1. 자, 그럼 이제 알파 값이 1이 나왔으니까 이건 무슨 뜻? 알파가 1이 나왔으니까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3. 그래서 기울기가 3이고 접점의 좌표가 얼마? 알파 대신 1이니까 1,1을 지나는 그러한 공통 접선. 따라서 그 공통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3이니까 3의 x 1,1을 지나니까 이렇게. 그래서 3x 마이너스 2가 3x 자, 알파가 1이 되죠. 알파가 1.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알파가 1이 되고 알파가 지금 지금 순서가 좀 이게 좀 바뀌었군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알파는 현재 여기서 얼마가 돼요? 야, 요거는 마이너스 1이군요. 그죠? 요쪽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그죠?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2가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아니라 4번이 정답이죠? 4번에 5가 정답.
네,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를 보시면요. 우리가 1회에서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은 3차 함수에서 소개를 했는데 요거는 4차 함수에서 또 물어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문제를 이제 제공을 했고요. 자, 이것을 이렇게 풀어보세요. 4차 함수는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극대값을 4차 함수 그래프 지금 이렇게 최고차항에서 플러스니까 이게 극대값을 가질 조건은 뭐죠? 극대값 가질 조건. 극대값을 가질 조건은 요 4차 함수를 미분해서 3차 함수가 돼. 3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죠? 요것이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도록 하면 되겠죠. 3차 방식이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질 조건은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극대와 극소를 곱한 것이 어떻게 된다? 음수가 되면 된다. 요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걸 혹시 자신 모르는 학생들은 어때요? 가지고 계신 참고서적들을 보셔야 돼요.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기 위한 조건. 그래서 요걸 구하세요. 그래서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구해요. 싹 다 구한 다음에 정답은 어떻게 된다? 지금 우리는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전면 뒤집어 버리면 되죠. 부정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 2번 찾아주시고요. 21번. x가 0부터 3 사이일 때 그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거는 미분과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분과 부등식. 그래서 일단 가볍게 보시면 그래서 이게 부등식에 대한 문제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게 fx가 gx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보통 이렇게 넘기죠. 자, 넘겨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럼 fx-gx 넘겨서 정리를 해보시면 자, 넘겨서 정리를 해보시면은 자, fx-gx 자,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hx라고 합시다. 그래서 고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거든요. 어디에서? 2부터 3 사이에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을 해봅니다. 미분. 여기 이제 3차니까. 요걸 이제 미분을 하면 자, 그것은 이렇게 돼요. 15배 x, x-2가 된대요. 자, 요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요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0과 2. 자, 문제에서 지금 x의 범위는 얼마라고 했죠? 0부터 3까지. 그쵸? 자, 0부터 3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0보다 어때?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잖아. 지금 이 그래프가 뭐예요? y는 hx의 그래프잖아요. 그 hx가 0 이상이니까.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 요 2에서의 극소값이 어떻게 돼? x축 위에 붕 떠 있어야 되죠. 즉 h 요 2에서의 함수값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넘겨서 극소값만 0 이상이면 모든 것은 오케이다. 얘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나머지는 볼 게 없잖아요. 이게 제일 밑에 있는 것만 충족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21번 보시죠. 22번 보셨고 1번 보셨고 22번은 우리 앞에 1회에서 했던 거랑 유사한 문제고 이것도 우리가 1회에서는 닮은 비를 이용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역시 한 문자로 정리해서 해결하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8cm가 되는 순간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율이니까는 부피를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지금 높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는 뭐 h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미분을 해서 8을 대입하면 문제가 없겠군요. 자, 23번을 보시죠. 자, 3차 함수 f가 우선 가에 보면은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기함수. 나에 보시면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인가요? 1에서 마이너스 3이고 f'1이 0이라는 뜻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주어진 식이 자, 이렇게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은 이런 정적분에 대한 문제도 역시 적성검사든 수능이든 어떤 형태의 시험에서든 우리가 자주 보아왔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원래 함수가 원점 대칭 기함수인데,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전개를 해보죠. 전개 보면 어떻게 돼요? 원래 미분하면은 차수가 하나 줄어들죠. 그죠? 차수 하나 줄어들어서 우함수가 되는데 다시 x를 곱해서 기함수가 되죠. 기함수를 곱한 거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돼? 0이 돼버리겠죠? 0. 없어지고, 그래서 남는 부분은 어떻게 돼? 남는 부분은, 자, 지금, 일단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요거 일단 부호부터 한번 판단해 봅시다. 일단은 그림을 한번 살짝 보면은, 그림을 보면, 원점 대칭이고, 이게 원점. 1에서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네. 그죠? 1에서 마이너스 3이야. 극소값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프가 마이너스 1까지 자, 요 구간에서는 어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구간에서는 감소하고 있죠. 구간에서. 감소 구간이니까 이 f'x의 부호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이해가 되십니까? 도함수는 도함수의 부호는 함수의 증가 감소가 관계 있잖아요. 감소함수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 절대값이 빠지면서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지금 기함수가 되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고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f'에서 정적분하면은 fx가 되니까는 윗끝 아래끝 넣으니까 계산 훨씬 더 수월하겠죠? 네, 다음에 24번 문제는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정적분, 무한급수를 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건데 바로 거기 이제 세 가지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f 안에 1 플러스 n분의 3k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체를 x로 볼 것인지 그게 a를 찾는 거고요.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은 n분의 3k만을 x로 볼 것인지 그 밑에는 n분의 k만을 x로 볼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a, b, c 값 정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적성검사에서도 역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니까 살펴보시라고 문제를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보시죠. 자, 25번은 소위 말하는 포물선 킬러 공식이죠. 자, 이거는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또 많이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때 또 다른 이제 식을 떠올려서 또 시간 낭비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한 사례를 많이 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이하의 함수를 가지고 넓이 구하는 문제는 공식으로 푸는 거예요. 뭐라고요? 2차 이하, 그러니까 2차 1차, 2차 2차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무조건 공식으로 풉니다. 포물선 킬러 공식.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포물선과 직선, 교점 알파 베타라고 하면요. 자, 둘러싸인 넓이 있죠.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6분의 절대값 A. 요건 그냥 2차항 계수를 말하는 거예요. 2차 함수, 2차항 계수. 그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렇게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풀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 두 식을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연립을 해서 우리가 연립을 해서 풀고 그리고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같은 건 어떻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조금 정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해설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계산 맞추는지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거는 꼭 이렇게 2차 함수와 1차 함수 또는 2차 함수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 둘러싸인 넓이 이때는 요 2차항의 계수가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의 차 요게 좀 바뀝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세제곱. 요 교점의 x좌표 그대로 할 수 있겠죠?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5문제 거기 확률과 통계 파트를 봅니다. 자, 보시면 먼저 26번. 자, 우리 앞에서 1회에서 좀 그 배반이나 독립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 뭐 2회에서 문제를 풀겠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 독립이나 배반 독립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두 사건 A, B가 독립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것이 PA 곱하기 PB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이 두 사건 A, B가 독립일 때.
그리고 A하고 B가 독립이면요. 서로 독립이면 이 독립이란 건 무슨 뜻이죠? 앞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뒤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나 앞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서 뒤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나 그게 그거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배반이고요.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A 여사건과 B 둘 여사건도 다 서로 독립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이용한 다양한 문제들 꼭 이게 이제 2회차로 구성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인데 꼭 그런 것들을 찾아서 다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26번은 조건부 확률에 대한 내용이죠. 첫째 줄에 있는 내용은 있고요. 자, 둘째 줄 들어갑니다. 자, 풀이. A 기분 B. 자, 이건 0.2. 자,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P-B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되죠.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른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PB는 그것이 0.2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합집합 그걸 한번 보고 합집합 A 합집합 B가 확률이 0.8이니까 그 0.8은 PA 더하기 PB 더하기 여기서 빼기 PA 교집합 B 요거를 빼는 거죠. 근데 요게 지금 어떻게 돼?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0.2배 PB 됐군요. 그래서 여기서 PB가 완성이 되죠. 계산하면 0.8 PB는 넘기니까 0.4 2분의 0.5가 되는 거네요. 0.5. 자, 그래서 거기 나머지 조건부 확률 마무리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2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역시 조건부 확률인데 임의로 선택한 제품이 불량품이었을 때 그것이 B에서 생산된 확률을 간단하죠? 일단 불량률 그러니까 60%에 대해서는 1%니까는 60 곱하기 1 전체 40%에 대해서 그 중에 2%가 40 곱하기 2 그 중에서 그것이 B에서 생산됐을 확률이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써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28번에 그 분할 스터링 넘버에 대한 내용은 우리 1회차에서 유사한 문제 풀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그 분할이라든가 분배, 특히 이제 분배는 기존 교육과정에 있었지만은 분할에 대한 내용은 지금 새 교육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학습하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금방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계적으로 빼먹지 않게 쭉 푸는 연습을 꼼꼼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문제는 자, 우선 확률 그 분포표가 안 주어져 있고요. 거기 그 확률 질량 함수로 우선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거기 K가 1, 2, 3이니까는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때 대응하는 확률의 값을 여러분들이 우선은 구해 주셔야 되겠죠. 3분의 1배씩이 되니까. 그래서 전체 확률의 합이 1이잖아요. 1, 2, 3을 넣었을 때 전체 확률의 값이 1이니까는 해서 그 값을 일단 구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런 게 있잖아요. 20x 빼기 10.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20배, 요거 평균, 마이너스 10.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 요거 평균,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죠? 확률 분포표에서 별량과 그것에 대응하는 확률을 곱하죠. 곱해서 쭉쭉쭉 더한 것이 바로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해결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30번 문제 보시면 자, 하루 10통 이상의 스팸을 받는 학생의 비율. 자, 그것이 바로 뭐예요? 모 비율이죠. 모 비율. 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데 자, 그 작년과 올해 시험에서는 이런 그 모 비율의 추정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 평균의 추정에 대한 문제는 많이 나왔었는데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모 비율을 추정하는 문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뭐 공식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공식 이해하고 계산만 잘 하시면 끝. 자, 그래서
n명을 임의로 추출했고, 자, 그래서 결국 핵심이 95% 신뢰 구간이 그렇답니다. 0.701에서 799.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되죠? 그럼 모 비율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모 비율의 범위는. 우선 여러분들 모 비율의 범위는 표본 비율 있죠? 표본 비율을 이렇게 p-이라고 합니다. 이거 표본 비율이죠? p-이라고 읽고 표본 비율. 이 표본 비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자, 여기 똑같은 값이 여기 올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자, 거기 신뢰도가 95%일 때라고 그랬고, 맨 마지막에 보면 0.95로 계산한다. 그때 Z가 어디예요? 절대값이 1.96이죠. 요 1.96이 여기에 들어오죠. 1.96 개수 곱하기 루트, 여기에는 표본의 크기 n. 자, 표본의 크기 n이고, 다음에 여기는 표본 비율과, 자, 그것에 반대되는 여사건 표본의 비율 p-hat, q-hat. 자, 그러니까 요 두 개 더해서 1이니까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p-hat은 얼마인가요? p-hat은 요것의 정확히 가운데 값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요거하고 더해서 절반한 것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니까 바로 p-hat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값이 얼마예요? 701하고 799 0.75가 되죠. 0.75. 자, 0.75. 요게 바로 0.75입니다. 먼저 요 값부터 구하고 표본 비율.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n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계산만 하면 되네요. 계산. 자, 보세요. 이게 0.75에다가 이만큼을 더해서 그게 0.799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이 0.75를 빼니까는 0.049가 되죠. 0.049. 0.049. 자, 그럼 이거 정리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1.96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루트, 자, 루트 n분의, 자, 이제 들어갑니다. p-hat은 얼마? 0.75, 즉 4분의 3이죠. 이 분수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q-hat은 4분의 1이고, 그 다음 1.96으로 나눕시다. 1.96으로 나누고 0.049로 나누고. 자, 그냥 1000배씩 해보게요. 1000배. 자, 우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40분의 1이 되나요? 40분의 1. 됐죠? 40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안에 정리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표본의 크기 n 값이 몇 번? 정답 2번. 300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총 2회 구성으로 수원대학교 작년 올해 모의 적성까지 아우르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차게 모든 내용을 쭉 다뤄보았고요. 수업 중간에 이제 이야기를 한 대로 그 기본 개념이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면 꼭 그걸 참고를 하셔서 숙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았다 해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좀 빨리 풀고 시간 이렇게 아낄 수 있는 전략을 꼭 마련하시고 노트 정리하셔가지고 시험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